지금 시장에서 제일 시끄러운 것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런저런 말들을 통해서 표시가 되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로는 지금은 단순한 소강 국면이 아니라 대공황과 비슷하다 라면서 비트코인이 올해 $10,000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회의론자로 잘 알려진 피터 시프는 더 폭락하기 전에 마지막 탈출 기회다, 이런 표현까지 다시금 꺼내들었습니다. 금과 은이 진짜 해지였고 비트코인은 그 역할에 실패했다라는 프레임까지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이런 조합 낯설진 않습니다. 대공황급이라는 단어, $10,000라는 숫자, 마지막 탈출, 이런 문장과 표현, 이건 전망하기보다는 시장이 바닥을 만들 때마다 반복되어 왔던 일종의 공포의 문법 같은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더 묘합니다. 금, 은, 주식, 이 전통 자산들은 시끄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 실버가 $100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만 유독 처져 있고 마치 파티장에서 혼자 왕따 당하면서 멍 때리면서 벽에 기대 서 있는 그런 인물 같기도 합니다. 이런 날은 투자자 멘탈이 제일 깨지기 쉬운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다 오르는데 내 것만 안 오른다, 이런 느낌이 사람을 가장 성급하게 만들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10,000가 진짜 오냐 안 오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한번 때려 맞추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왜 하필 지금 다시 퍼지는지, 그리고 다른 자산은 랠리를 벌이고 있는데 비트코인만 늦는 그런 모습, 이 괴리가 어떤 국면에서 자주 나타나는지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XRP까지 덧붙여서 끝났다라는 말이 커질 때 오히려 어떤 걸 체크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2022년 11월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FTX 터지고 대형 거래소도 망할 수 있다라는 루머가, 이게 루머가 아니라 현실이 됐던 그 시기, 비트코인은 $16,000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지랄도 풍년이었던 그해 가을, 당시 뉴스의 톤은 거의 재난방송급이었습니다. 연쇄 파산, 대출 플랫폼의 도미노, 거래소 준비금 의심, 스테이블 코인 불안, 채굴자 항복, 이런 등등. 사람들은 차트가 아니라 생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종착지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다음으로 $10,000 간다. 그때 시장이 왜 그렇게 잔인했냐면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신용 경색이 같이 왔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에 돈을 넣어도 괜찮은지,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어도 되는 건지, 채굴자들이 던지면 더 밀리는 건지, 사람들은 코인 가격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이 오늘 밤을 넘길 수 있나, 이런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00 전망은 분석이 아니라 공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일종의 대피처 같은 그런 멘트였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사람들은 방향성이 생긴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또 시장은 그 안심을 받아먹기도 하고, 참 복잡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닥 근처의 시장은 언제나 비슷한 언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확실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위기라고 말하고 마지막에는 종말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때 나오는 비슷한 숫자가 항상 $10,000, 이런 $10,000 상징성 $10,000입니다. 이 숫자는 분석이 아니라 그래서 상징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하방을 하나의 숫자에 박아버리면 시장 전체가 그 숫자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장면은 이런 겁니다. 팔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시장에 퍼질 때 많은 사람들 이미 팔아버린 뒤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망설이는 사람이 되고, 망설이는 사람들은 공포를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공포는 늘상 과장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거의 항상 맞았습니다. 그 공포가 가장 시끄러울 때 시장의 구조는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2022년 11월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16,000달러에서 끝난 게 아니라 10,000달러를 찍은 게 아니라 2023년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12만 6천 달러대까지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6,000달러에서 12만 6천 달러, 이 숫자 자체가 하나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바닥 이후 시장은 늘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아무도 믿지 않는 반등으로 시작합니다. 2023년 초반의 반등이 딱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반등 이꼴 함정이라고 했고, 그래서 초반에는 상승이 나오면서도 계속 의심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의심이 길어질수록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추세가 만들어지는 동안 과열이 늦게 붙습니다. 과열이 늦게 붙으면 상승이 한 번에 끝나는 폭죽이 아니라 여러 번의 파동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이 좋은 뉴스가 많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큰 반등은 늘 좋은 뉴스보다 먼저 정리가 끝난 자리에서 시작하곤 했습니다. FTX 이후 시장은 겉으로는 망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속에서는 아주 잔인하게 청소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레버리지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빚이 줄었습니다. 빚이 줄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 급락의 속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작은 흔들림이 연쇄 청산으로 번지면서 바닥이 뚫렸다라면 정리가 된 뒤에는 같은 뉴스가 와도 폭발이 아니라 흡수로 끝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공급의 주인이 바뀝니다. 바닥에서는 강제로 파는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빚 때문에, 파산 때문에, 담보 때문에 팔아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팔고 나면 시장에 남는 공급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불안해서 파는 공급이 줄고 확신이 생길 때만 파는 공급이 남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유통 통로가 바뀌었습니다. 2022년까지 크립토는 가격이 오르는 방법이 거의 하나였습니다. 개미들이 들어와서 레버리지를 키우고 호가창이 얇은 곳을 뚫고 또 과열되고 또 터지는 그런 방식. 그런데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은 제도권 통로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라면 FTX 이전의 상승은 단발성 폭죽에 가까웠습니다. 한번 크게 터지고 남는 건 연기와 잔해. 반면 제도권 통로가 깔리는 과정은 일종의 송유관 공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송유관은 화려하진 않지만 깔리기만 하면 에너지 흐름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립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싶다가 아니라 살 수 있다가 되는 순간부터 수요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수요의 질이 바뀌면 가격의 리듬도 바뀝니다. 바닥 이후 상승의 단계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반등은 대개 쇼커버입니다. 안망하네 하면서 공포에 쌓였던 숏이 정리가 될 때 튑니다. 두 번째는 현물 매수, 가격이 아니라 구조가 보이기 시작할 때 들어오는 돈. 세 번째가 그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모입니다. 대중이 뒤늦게 뛰어드는 그런 구간, 고점에 물리는 딱 그런 결과가 펼쳐지는 시기가 시작점이 바로 이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의 단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 번째만 기억을 합니다. 진짜 돈이 들어오는 건 두 번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FTX 이후 2023년에서 2024년은 바로 그 두 번째를 만드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16,000달러는 끝이 아니라 리셋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닥은 기쁨이 아니라 무감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관심이 식고 이제 아무도 안 본다 라고 하는 순간에도 구조는 천천히 정리가 됩니다. 그게 나중에 폭발적인 추세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묘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금, 은, 주식 싹 다 오르는데 비트코인만 어리버리치고 있습니다. 이걸 피터 시프 같은 사람은 봐라, 진짜 해지는 골드, 금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그 프레임에 그대로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약해 보이는 것은 자산 성격이 갑자기 바뀌어서가 아니라 가격이 만들어지는 배관이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주식은 실적 발표, 정책 기대, 수급 변화로 확신 자금이 붙으면 천천히라도 올라갑니다. 금과 은은 지정학,
통화가치, 인플레이션 해지 같은 서사가 붙으면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이라는 말이 바로 성립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 둘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뉴스보다는 먼저 유동성으로 움직입니다. 정확히는 유동성이 없을 때는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자산이 랠리인데 비트코인이 늦는 장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반등은 한다. 그런데 안착이 안 된다. 올라가면 바로 눌리고 눌리면 또 반등하고 그 사이에 사람들은 지칩니다. 이건 살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위에서 버텨줄 현물의 두께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신호일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있는데 시장은 지금 뭐가 안전한가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느 시장이 더 두꺼운가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주식은 두껍습니다. 기업 실적과 정책, 연기금과 기관 매수라는 바닥이 있습니다. 금도 두껍습니다. 해지 수요가 붙으면 롤오버와 보유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크립토는 두께가 얇아지는 순간 가격이 이동이 아니라 점프합니다. 그래서 같은 리스크 온에서도 크립토만 멈춘 듯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0론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여기서부터는 공포가 아니라 리스크 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먼저 시스템성 신용 이벤트, 스테이블 코인이나 대형 중개, 수탁에서 신뢰가 깨지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규제 정책 쇼크, 시장 접근 자체를 막아버리는 급변이 이런 거에 해당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달러 유동성의 급격한 수축, 이 거시가 충격을 스위치장으로 번역해버리는 순간 이 셋 중 하나도 보이면 방어 모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셋이 동시에 없는데도 $10,000론이 커진다는 것은 그건 종말 신호가 아니라 심리의 과장일 가능성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만한 게 극단론이 시장을 지배할 때 의외로 시장은 과열이 아니라 정리 쪽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열장은 다들 행복해서 극단론이 안 나옵니다. 극단론은 사람이 지치고 포지션이 가벼워지고 이제 관심 없다 이런 말이 퍼질 때 힘을 얻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00론은 종종 남은 공포의 농도지 남은 하락의 거리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구분을 잘 못하면 바닥에서 공포에 팔고 다시 꼭지에서 환호에 사는 그런 바보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이클 맥클론 같은 전략가가 던지는 극단적 하방 시나리오는 대개 시장이 거시 스트레스를 받는 국면에서 평균 회귀 언어로 정리가 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망한다가 아니라 거시가 더 나빠지면 열리는 구간이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에 가까운 겁니다. 문제는 시장은 경고를 읽기 전에 먼저 겁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겁은 늘 한쪽으로 쏠린 포지션을 만듭니다. 쏠린 포지션은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사냥감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상황은 이렇게 봐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이 해지에 실패했다라는 감정적 결론보다 비트코인이 지금 어떤 체력 테스트를 받고 있나 요걸로 바꿔서 보자는 겁니다. 송유관 비교로 다시 돌아가면 수요는 있는데 공급선이 아직 얇아서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는 점점 커지는데 배관 용량이 완전히 따라오지 못하는 것과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바라볼 것은 가격이 아니라 질감입니다. 반등했을 때 거래가 유지가 되는가, 눌렸을 때 매수가 흡수가 되는가, 스프레드가 줄었는가, 파생이 과열될 때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정리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동이 와도 연쇄청산이 예전만큼 길게 이어지지 않는가. 이 질감이 바뀌는 순간 다른 자산은 오르는데 비트코인만 처진다라는 괴리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비트코인이 금, 주식과 경쟁하는 해치 논쟁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자기 방식으로 강해지는 그런 구간이 열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XRP 얘기를 붙이면은 머리가 또 어질어질해집니다. 왜냐하면 알트는 대장보다 심리가 더 빨리 무너지고 심리가 무너지면 끝났다라는 말이 더 빨리 나오기 때문입니다. 최근 XRP를 둘러싼 분위기를 봐도 비슷합니다. 1년째 횡보인데 뭐가 달라졌냐? 좋은 뉴스 엄청 많은데 가격 왜 이러냐? 이제 XRP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반복될수록 투자자는 두 갈래로 갈립니다.
포기하거나 또는 더 과감한 레버리지로 한 방을 노리거나, 물론 둘 다 위험합니다. 여기서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XRP는 1달러 부근에서 거의 2년을 횡보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XRP는 끝났다, 죽었다, 답 없다, 또 리또속 이런 말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하반기 브레이크아웃이 터졌습니다. 0.5달러 부근에서 시작해서 3.4달러까지 7배, 2년 동안 끝났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 재미 하나도 못 보고 후회만 했을 겁니다. 반면 그때를 잘 인내하고 견디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사람들은 엄청난 나름의 의미 있는 수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묘하게 닮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XRP는 2달러 주변에서 1년째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끝났다라는 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 등장하는데, 시장은 XRP를 가격으로만 판단하는데 일부 분석은 XRP의 구조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 하나로 결론 내리기 전에 이 횡보가 힘이 빠진 정체인지 매물이 흡수되는 축적인지 구분을 하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최근 온체인 분석 내용을 보면 XRP 지갑의 45%가 100XRP 미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액 지갑이 많다라는 건 분산이 진행됐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량 보유자가 던지고 소액 보유자가 받아가는 구조, 이건 단기적으로는 가격 탄력을 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강제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구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장기 신호를 근거로 2026년이 XRP에게 텔링 이어, 결정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해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지는 단순합니다. 오래 버틴 구조가 있다면 그 구조는 결국 둘 중 하나로 끝난다는 겁니다. 확인 돌파 또는 붕괴. 계속 횡보가 영원히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2026년은 XRP에게 기다림이 보상받는 해 또는 기다림이 무너지는 해,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목표가를 이야기하면 조금 앞뒤가 핀토가 안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간다라는 말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그 흥분은 시장이 털어먹기 쉽습니다. XRP는 특히나 서사가 굉장히 강한 그런 자산이라서 한번 기대가 붙으면 과열도 빠르고 실망도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체크리스트입니다. XRP에 대해서 구조 체크로 바라볼 때 한번 짚어볼 4가지 정도 꼽아봤습니다. 먼저 같은 가격대에서의 반응이 달라지는지, 예전에는 작은 악재에도 크게 무너졌다라면 지금은 같은 악재가 와도 덜 밀리는가. 두 번째로는 거래가 살아있는지,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폭발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무관심으로 말라붙으면 구조는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대장과의 관계, 비트코인이 안착하는 날 XRP가 같이 버텨주는지 아니면 더 크게 출렁이면서 하방으로 새는지, 또 네 번째로는 펀딩 레이트의 방향, 이 극단적인 마이너스가 나타났다가 정상화될 때 역사적으로 XRP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2024년 10월 0.5달러 부근에서 2025년 4월 1.61달러 부근, 여기가 그랬습니다. 이 4가지는 XRP가 곧 오른다라는 어떤 예측, 예언이 아니라 XRP가 살아있다라는 확인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XRP를 구조로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차트를 보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격이 횡보하는 동안에도 시장 안에서는 계속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던지고 누군가는 모으고, 거래소 물량이 줄거나 늘고, 유동성이 얇아지거나 두꺼워지고, 같은 가격이라도 체력이 바뀝니다. 그 체력 변화가 어느 순간 한 캔들로 빵 폭발합니다. 그게 돌파일 수도 있고 붕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냉정한 현실은 알트의 운명은 내러티브가 아니라 유동성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대장이 안착하기 전에 알트만 단독으로 강해지기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는 희망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구조로 버텨야 합니다. 그게 2026년 기대감을 현실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이크 맥클론의 대공황급, 비트코인 $10,000 가능성, 피터 시프의 마지막 탈출 경고. 이건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반복됐던 공포의 문장입니다. 2022년 11월에도 똑같았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은
16,000달러에서 126,000달러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공기가 다시 돌고 있습니다. 다른 자산은 오르고 비트코인만 처져 있고 그래서 극단적 비관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괴리는 실패라기보다 유동성과 포지셔닝이 다시 정리되고 안착하는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런 질감일 수도 있습니다. XRP도 같은 패턴에 서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 XRP는 0.5에서 1달러 계속 횡보하다가 크게 반등을 해줬고 지금 2달러 횡보가 거의 1년째 이어지면서 다시 끝났다라는 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10,000달러가 오냐가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신호가 나오느냐를 바라보자. 그래서 딱 4가지, 비트코인이 반등할 때 올랐다가 아니라 안착한다로 바뀌는가, 또 공포 뉴스가 나와도 연쇄 청산이 예전처럼 길게 이어지지 않고 눌림에서 흡수가 나타나는가, 또 금, 은, 주식과의 비교로 감정이 흔들리기보다 비트코인 내부의 유동성 질감이 개선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XRP 같은 알트가 가격 자극이 아니라 구조 유지로 버티고 있는지, 이런 게 참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때려 맞추는 게 아닐 겁니다. 때려 맞추는 것도 불가능하고 엄청난 변동성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뭔가 가격 예측을 잘 때려 맞춰보자 라는 게 아니라 엄청난 변동성의 파고를 이겨내는 이 멘탈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은 늘 시장이 가장 비관적일 때 들려나오는 말들, 이 말을 문장으로 옮긴 기사들,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어떤 걸 예측하고 때려 맞추려는 시도 대신 체크리스트, 흥분 대신 구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방향을 맞추는 사람보다 변동성을 견디는 사람이 끝내 남아서 웃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과정이 어렵고 그게 또 투자의 매력이자 어려움, 묘미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스탠스 잘 견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